C샵 언어를 배열에 이어 for 반복문까지 진도를 나가셨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 디버깅 기능을 설명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디버깅 기능은 말 그대로 버그를 잡기 위한 기능인데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를 잡기 위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특정 소스 코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디버깅 기능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볼까요?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F10 또는 F11키를 눌러서 시작하는 디버그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죠? 데모 환경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 코드는 C# 6강에서 소개한 리제 코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화면이 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실행 코드의 진입점에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동작하게 되는 코드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와 함께 프로그램의 실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단에 자동창을 볼까요? 자,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value라는 변수가 있고 현재 이 값이 0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10키를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시에 자동창을 다시 보시면 value의 값이 5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방금 전에 화살표가 가리키던 라인에서 F10키를 누름으로써 그 라인의 코드가 실행되었고 자동창에는 그것에 따른 영향으로 바뀐 값의 변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화살표가 있는 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소스 코드에 반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F10키를 눌러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반전 영역의 코드가 실행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창을 통해 밸류 값이 5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 화살표가 가리키는 if 코드에서 밸류 변수가 255보다 작은 수인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실행 위치가 바로 아래 라인의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진입할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눌러보면 되겠죠? 자, 바로 아래 블록으로 실행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가고 역시 F10키를 또 누르면 화면에 바이트 범위의 수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F10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의 동작 방식이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 영역만 실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면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 갈 텐데 이번 예제에서는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어떠세요?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에 따라 라인 하나씩 실행하면서 변수의 값도 확인할 수 있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해본 김에 C# 7강에서 배운 스위치문의 예제도 F10을 이용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모를 미리 마련했고요.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눌러 실행하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첫 실행 문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10키를 한 번씩 눌러가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창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 변수에는 null 초기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면 변수에 문자열 C샵이 들어가고 다시 F10키를 누르면 이제 스위치 구문의 역할에 따라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수식 값이 그에 일치하는 코드로 디버그 화살표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시 F10키를 누르면 화면에 문자열이 출력되고 브레이크 문에 이르는데 이제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면 스위치 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F10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화면에 역시 문자열이 출력되고 더 이상 수행할 코드가 없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어떠세요? 디버깅의 편리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처음에 F10키와 F11키를 소개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둘 간의 차이가 뭘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직 메서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서드를 배우면서 또 소개를 할 테니 그때까지는 그냥 F10키로 통일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한번 배워두시면 복잡한 코드를 분석할 때도 꽤 도움이 됩니다.
연습삼아 C샵 9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배열과 포문을 사용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16개의 인트값을 보관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예시에서 든 것처럼 개별 배열 요소마다 2의 n승에 해당하는 값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디버거 기능을 통해 이 코드를 분석해보면 좀 더 포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F10키를 누르고 그럼 처음에 주성문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렇게 건너뛰고 실제로 유효한 코드에서 디버거가 멈추게 됩니다. 배열 변수 n은 참조 형식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널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16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 공간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자동창에 변수 n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창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내부 규칙에 따라 임의로 선택된 변수를 말 그대로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로컬 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n 변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변수 왼쪽에 펼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면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마다 어떤 값을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현재 멈춰있는 라인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 n의 0번째 위치에 1을 넣으라고 했으니 F10키를 눌러 확인하면 이렇게 로컬 창의 변수 목록에서 배열 n의 0번째 요소에 1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버거 화살표는 포문의 초기화를 나타내는 구문을 색상 반전시켜 이제 이 영역의 코드가 실행될 차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수 i의 마우스를 이동해 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i의 값이 현재는 0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의 값을 확인할 때 꼭 자동창이나 로컬창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한다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해 변수 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즉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C샵 9번째 강의에서 포문 설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 다음 실행될 코드가 조건식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F10키를 눌러보면 되겠죠? 정확하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건 연산자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true 조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F10키를 누르면 포문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고 내부의 구문으로 실행 위치가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로컬 창에서 알려주는 배열의 상태와 코드를 비교하며 실행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변수 i의 값은 1이죠. 그럼 여기서 i-1을 했으니 0이 나오고 그것은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있는 값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 값을 역시 로컬 창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에 2를 곱했으니 대입 연산자의 우변은 2로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n의 i번째 요소, 즉 n의 1번째 요소의 우변에가 방금 전에 2였죠? 그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결국 이 코드를 실행하면 n의 1번째 요소에 숫자 2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F10키를 눌러 역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죠? 새롭게 n의 i번째 요소에 값 2가 들어가게 된 것을 로컬 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디버깅을 통해 코드의 실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좀 더 프로그래밍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 여기서 블록의 끝에 와 있는데요. 이제 다시 F10키를 누르면 포문의 반복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코드로 인해 i 값은 1이 증가하고 다시 조건식을 평가해 i 값이 여전히 참인지를 검사한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고 있으니 다시 내부 구문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F10키를 이용한 진행은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연속으로 눌러보면 로컬청을 통해 변수 n에 채워진 값을 보게 되고 값들이 요소마다 2의 n승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디버깅의 막강함이 피부로 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처럼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특정 실행 시점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혹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분석 도구 역할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디버깅의 기능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모두를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처음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기 위해 F10키를 눌러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코드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디버그로 진입해 F10키를 눌러 자신이 분석하고 싶은 코드를 가는 것만 해도 한 세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버거들은 정지점 혹은 브레이크 포인트 또는 그냥 줄여서 BP라고 부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자신이 분석하고 싶은 코드에서만 디버거를 멈추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해당 코드의 편집 커서를 이동하고 F9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코드 편집창의 왼쪽 바 영역에서 마우스로 좌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데모로 가서 이렇게 편집 커서를 이동한 위치에서 F9 키를 누르면 BP가 활성화됩니다. 이 마크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BP가 삭제됩니다. 역시 마우스 좌클릭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한 BP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게 하려면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디버그 모드란 비주얼 스튜디오가 해당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해 특별한 설정을 추가해 실행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과 디버그 모드 없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 실행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실행 방법에 대한 단축키가 이렇게 나뉩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하면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BP에 영향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xe 파일을 그냥 실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반면 디버깅 시작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용자에 의해 설정한 BP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멈추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실제로 차이점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BP를 걸고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메뉴를 선택해 실행하면 바로 프로그램은 끝까지 실행을 해버립니다. 반면 디버깅 시작을 선택하면 이렇게 BP가 위치한 곳에서 실행을 멈추고 개발자는 이 부분부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F10키를 계속 누르면서 분석하다가 어떨 때는 포문의 밖에 있는 곳으로 바로 제어를 옮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대상 코드에 또 BP를 설정하고 그 BP에 걸릴 때까지 실행을 계속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F5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쭉 실행이 됐죠? 즉 포문에 남은 코드를 전부 실행하고 이렇게 BP가 있는 라인에서 실행이 멈춘 것입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5키는 처음 실행할 때도 누를 수 있지만 디버깅 상태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계속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BP와 F5키를 이용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의 코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디버깅 기능은 이외에도 많지만 현업에서 개발자가 사용하는 주요 디버깅 기능은 사실상 BP와 F5 실행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디버깅 기능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이제 앞으로의 C# 문법을 배울 때마다 이것을 10분 활용해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C# 9번째 강의에서 중첩 포르푼을 이해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해당 소스 코드를 로드하시고 지금 배운 디버깅 기능을 이용해 한 라인씩 코드를 실행해가며 흐름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중첩 포르 포문의 동작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